노동 판례 백선.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의 효력. 대법원 1992년 12월 22일 선고 9일 타 45165 전원 합의체 판결. 강희원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글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강희원 교수는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판례의 내용을 가지고 공부해 오다 보니 이런 반대 의견을 주장하는 글이 더 재미있기는 합니다. 아마도 제 성향이 좀 삐딱한 비주류라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1. 사실관계. 피고와의 회사는 1964년, 1973년, 1974년에 3차례에 걸쳐 퇴직금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 측의 동의를 받지 않아왔다. 원고 X는 1978년에 입사하여 1988년에 퇴직하면서 퇴직금 규정에 불이익한 변경 시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1964년 변경 이전의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회사와는 마지막 변경된 퇴직금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의 내용. 대법원은 전원 합의체 판결에서 반대 의견 2명을 제외한 다수 의견에서 변경 전 최초의 퇴직금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는 아래 3가지였다. 첫째, 취업 규칙 작성과 변경 권한은 사용자에게 있다. 둘째, 기존 근로 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 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 셋째, 이 세 번째가 결국 핵심입니다.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는 변경 효력이 미치지 않아 종전 취업 규칙의 효력이 적용되지만 변경 후에 취업 규칙상 근로 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야 하지 효력을 배제하는 근거인 기득이익의 침해가 없는 변경 후에 근로자까지 변경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기존 근로자는 이전의 근로 조건이 적용되지만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는 집단적 동의를 받지 못한 불이익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3. 해설. 1. 판결의 의의. 1977년부터 줄곧 대법원은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집단적 방식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 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절대적 무효설을 고수하였다. 그런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 근로자는 변경 효력이 미치지 않고 종전 취업 규칙이 적용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 규칙의 근로 조건을 수용하고 입사한 근로자에게는 변경 효력을 부인하고 종전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하면서 변경된 취업 규칙의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기존의 절대적 무효설에서 상대적 무효설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대법원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고 새로운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원 합의체를 구성하여 판결을 하는데 여기에서도 기존 절대적 무효설을 상대적 무효설로 바꾸는 걸 검토하기 위해 전원 합의체 판결을 한 것이다. 2. 판례 법리에 대한 검토. 첫 번째, 근기법상 취업 규칙과 그 작성 및 변경권자의 문제. 대상 판결은 취업 규칙의 작성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근기법 제93조의 취업 규칙 작성권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건하는 것으로 보는지가 문제인데 이것이 근로조건의 노사례 등 결정 원칙에 부합한 건지 이런 취업 규칙 제도가 근기법의 입법 목적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다. 근기법이 취업 규칙 제도를 둔 것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작성 권한을 수건하기 위한 게 아니라 기존의 사용자의 지배권의 상징이었던 종래의 취업 규칙을 근기법상의 노동보호제도로 전환하려는 데 있다. 즉,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감독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취업 규칙안을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근기법 제93조는 사용자에게 취업 규칙안을 작성하게 한 거지 그 작성 권한을 부여한 게 아니라고 할 것이다. 안을 만드는 것과 취업 규칙 작성권은 분명히 다르므로 그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사용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작성된 안은 근기법의 소정 절차를 거쳐서 취업 규칙이 되는 것이지 사용자가 작성하기만 하면 바로 근기법상의 취업 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한 근기법 제4조는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 원칙을 기본 원칙으로 선언하고 있고 제5조는 근로관계에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는 걸 고려하면 제94조 제1항은 사업 내 자주 규범으로서 취업 규칙 작성 변경, 특히 근로조건에 관해서 노사 대등결정 원칙을 구체화하려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93조가 사용자에게 취업 규칙을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입법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한 취업 규칙의 효력 문제. 대상 판결처럼 취업 규칙 변경 전에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로, 변경 후 근로자에게는 유효로 보는 상대적 무효설은 취업 규칙 작성 및 변경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근기법상 근로자 보호 제도로서의 취업 규칙 제도를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취업 규칙 변경으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크게 세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동의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둘째, 거부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 셋째, 그 후에 입사해서 찬반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한 근로자가 있겠다. 판결에서는 과반수가 안 된 경우에 첫째와 둘째 그룹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셋째 그룹에는 적용된다고 보는데 첫째 그룹과 셋째 그룹을 다르게 취급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불이익 변경에 동의했던 근로자들을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은 근로자들보다 더 보호해야 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런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하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근기법은 이와 같은 차별적 취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다. JTBC처럼 한 발 더 극단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 대상 판결은 사용자의 작성 변경 권한에 대해 종업원들이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하여 통제하도록 한 제94조의 기본적 취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취업 시기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 결정 규범을 자의적으로 적용해도 문제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을 근로자들이 집단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서 근로조건 노사 대등결정 원칙을 실현하도록 하고 있는 근기법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되는 것이다. 3. 정리. 취업 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근기법 제93조와 제94조, 제1항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비로소 유효한 취업 규칙이 되고 효력을 갖는 것이다. 근로자에 대한 의견 청취 또는 동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노동부 장관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의 성립을 원칙적으로 부정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 판결 이전의 절대적 무효설에 따른 기존 판결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판결에서 종전 판례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 사정이나 상위 법률 개정과 같은 규범적 정당화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것은 판결에 의한 성문법의 개정과 같이 사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적이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종전의 판결을 변경했던 이 판결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 지배가 취업 규칙이라는 이름으로 더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개인적으로 이런 주장이 많이 나오는 건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들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이 대상 판결과 같이 상대적 무효설이 주류적인 입장이니 그 점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강희원 교수님의 주장처럼 기업에서 취업 규칙이 운영된다면
경영 환경에 따라 기업이 허리를 졸라매야 할 때도 쉽게 유연성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칫 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수 있다는 반론을 무지 두들겨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노동에 대한 판결은 판결 시기마다 정치적이고 경제 상황적인 부분을 많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바뀔 판결은 아닙니다만 주장 자체는 시원한 느낌을 주는 판리의 평석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